오늘의 4위, 2위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함이야 북한의 폭침인 게 명백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 장병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자부심과 명예감을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이 공격과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정치로 들어오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선생님인가 누구세요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늙은이에서 한 점 채워주세요. 동시 입장에서 지금이야 딴 사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서해 수호의 달 기념식에 참석할지 어떨지 그 가능성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생존자 이 장병들과 만난 이후에 출마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천안함과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취임 후에 그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해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 수호의 날 이를 기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또 국가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해서 불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천안함을 이렇게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이 호국, 안보에 대한 이슈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당연한 이제 책무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한때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데 동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는 건 좋은데요. 네. 가서 너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센 발언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악순환의 그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서둘러 이제 개선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북한의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또 한미일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밀착을 하면은 이제 북중러하고 지나친 이제 선명한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북한이 다시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뭐 군사적인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너무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또 괜한 또 뭐 어떤 군사적인 긴장 관계라는 것은 이제 남북한의 엄청난 무력이 지금 휴전선을 경계로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해나 조그마한 사건에도 이제 큰 위기로 격발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남북 대치 상황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저희가 뭐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상황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소행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최소영 평론가한테 여쭤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일환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굳이 뭐 차별화하려는 일환은 아니겠지만 차별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자신의 임기 동안 5번의 행사 가운데 3번밖에 안 갔습니다. 또 2020년에 가가지고는 정확하게 이게 북한의 소행입니다가 아니라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다소 애매하고도 좀 뭉뚱그린 답변으로 유족들의 좀 마음을 달래지 못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인 시절에 이미
참석하고 싶었으나 문재인 네. 정부가 공식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화를 보내는 거로 이제 가름했는데요. 저는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행보를 놓고 보면은 아마 내일 모레지만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행사하니까 그건 당일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가신다면은 분명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와 두 번째 순국하신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다. 두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명쾌하게 내리고 오시지 않을까라 추론하는데 그 이유는 평소에 지금 대통령의 언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관들을 봤을 때 뚜렷한 지향점이 있어 보이는 게 분명해 보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그러니까 국가보훈처를 이렇게 격상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역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관과 뚜렷한 안보관과 그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 희생됐던 분들에 대한 추모 이거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거에 저는 윤 대통령의 아주 장점이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천안함 폭침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천안함 폭침을 폭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남북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증진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남북 관계는 진전이 돼야 되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증진돼야 맞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튼튼한 안보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게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없고 북한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만행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천안함 폭침 이 사건이 보수를 어떤 결집화시키는 항상 보수를 결집시켰던 그런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대통령이 관련된 행보를 한다면은 보수층을 결집하는 이런 뭔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 아닌가요? 이게 뭐 보수를 결집할 만한 사안일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인 것이고요. 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반국가단체로서 대한민국의 적도 될 수 있지만 평화를 위한 대화의 파트너예요. 상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통령의 절제된 언어인 것이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라고 보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군국주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도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로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남북 한국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과는 평화의 대상이자 항상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국지전 양상으로 번져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에는 승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패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 모드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항상 평화적인 대화를 절대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